그랬죠? 예. 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김치찌개 잡수시면서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태찌개와 함께 섞어서 잡수시고 네. 자, 정확한 답은 사람 속에 답이 있고 그 답을 끌어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어떤 사람의 도움, 그래서 쌍방 커뮤니케이션, 혼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은 그냥 안에 답이 있다 이거고, 우리는 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답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 더 접근해 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상담이나 코칭이나 이게 한계점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적인 방법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제 약한 부분에 머무르느냐 그 차이가 생깁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이 코칭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활용하는 영역은 우리 목회의 한 분야예요. 한 부분. 이게 목회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영적인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운동이라든지 또 복음 운동이 있고, 그 속에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과 이런 조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4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4장이에요. 네, 가장 핵심은 4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1장에서는 코칭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뭐 이야기했습니까? 2장에서 뭐 이야기했죠? 네, 역시 다 그냥 동태탕에 다 끓여 잡수십니다. 네, 2장은 코칭과 인간 이해예요. 그래서 코칭을 잘 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원리. 거기서 남아있는 게 뭐죠? 3장에서 남아있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현재 내 상황을 자각을 하고 내 상태가 이래. 난 너무 갈등이 심해. 난 업무의 변화가 좀 필요해. 신앙생활의 변화가 좀 필요해. 난 마음 아픔이 있어. 뭐 이런 이제 현재를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선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사이에 이제 중간에 그런 필요한 과정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천해서 변화에 대한 목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코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청과 질문. 그래서 경청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 3, 3, 4, 12라고 이야기를 했죠. 3, 3, 4, 12.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뭘 경청해요? 3. 그래서 우리 안의 본능, 5가지 성품이 원하는 본능. 나는 뭐뭐뭐를 하고 싶다. 나는 재능을 개발해서 인정받고 싶다. 또 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5가지 성품에 나온 본능이에요. 요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성질내고 하는 거는 사실 맨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존중이 인정받고 싶은데
지금 누가 자꾸 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 나는 현장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본능. 그 다음에 뭘 들어야 돼요? 중간 단계. 그게 잘 안 되니까 감정,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밖으로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 열리니까 상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들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실성이 뭐냐? 팩트.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뭐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뭘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들으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묻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요지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감정. 역시 감정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커스.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지금 그런 부분을 예리하게 이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4는 뭐예요? 이제 334. 4는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될 부분이 이제 뭐예요? 그것은 이제 우선 사건, 도대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실컷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삼촌 이야기인지 아버지 이야기인지 뭐 이거 잘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사건, 사람, 그 다음에 시간, 또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는 뭐예요? 이제 경청하는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글자만 따면은 주표 거실인 그 다음에 충주상과 중상끝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에 것만 딴 이야기인데 주표 그건 주의력을 집중하라. 들을 때 주의력 집중. 그 다음에 주표 표는 뭐예요? 표정 관리. 예.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냥 표정을 우습지 않게 하고 있으면은 되게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표정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거부하는 거를 주의해야 돼. 거부 반응. 이게 눈에 안 나타나게. 주표 그 다음에 실제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실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듣는 거고, 주표 실인.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 어떤 목사님이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와서 하는데 5시간을 하는 거예요. 5시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들어줬어요. 그리고 가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와서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또 잘 들어드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그 동네 고집불통 영감님 3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가 전도를 해도 안 된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데려오시냐 했더니 내 말을 들어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친구들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계속 들어주면 듣다 보면은 막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은 짜증 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내. 그 다음에 충주 사과입니다. 이제 충주 사과. 그래서 충은 뭐예요? 이제 충분한 시간을 줘라. 막 재촉하지 말고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이게 전부 답니까? 뭐 이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둬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는 뭐냐면 주제를 명확하게 해라. 주제.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것인가요? 이렇게 주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은 상냥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항상 이렇게 대화를 부드럽게 끌어가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상과, 과. 거기서 과는 과도한 액션을 갖지 마라. 너무 이렇게 오버 액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공감을 해줘야지 막 너무 그냥 오버하면은
나중에는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은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해라. 그리고 위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기록을 해라. 그 다음에 끝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경청의 원리예요. 3, 3, 4, 12.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경청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적당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칭의 진행 과정 10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 10단계 과정은 우리가 꼭 익숙하게 암송하셔야 돼요. 네. 자, 본장에서는 코칭의 진행 과정을 다룬다. 코칭은 결코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원리만 훈련한다면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재능을 발전시키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코칭만큼 좋은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니까 영성 코칭도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말씀 코칭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싶은지, 어떤 말씀을 실행하고 싶은지, 그 말씀 실천 코칭이라든지 또 기도 코칭이라든지 전부 다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는 코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전체 과정에서 때로는 생략해야 할 단계도 있고 새로 삽입해야 할 단계도 있다. 이것은 피코치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기 때문에 10단계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칭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기억하자. 자, 10단계. 첫째 뭐예요? 오프닝. 둘째, 영역 분류. 셋째, 네, 분석이에요. 네 번째, 성장 변화. 다섯 번째, 과정 목표 각 세션 정하고. 여섯 번째, 사용 자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 요소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사용해야 할 것과 제거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짜고 점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진행 점검 및 수정 보완, 행동 강화하기. 네, 그래서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보상. 내가 그것을 잘했어요. 그럼 스스로 자기 칭찬하게 하고, 또 코치가 칭찬하게 해주고, 또 옆에 사람이 잘하는 것을 위해서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성취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납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요. 만나서 이제 만남의 단계가 시작이 돼요. 네. 자, P코치를 만남으로 코칭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코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처음 만남이 중요하죠. 처음 만남에서 무슨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본인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좀 더 빠르게 코칭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처음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우선 기본적인 대화가 필요하죠. 우선 좋은 일들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 좋은 이야기들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 속에는 요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축하할 일은 무엇입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축하해드릴 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칭찬할 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러다가 너무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거 해서 교만해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자기의 잘하는 점을 스스로 격려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긍정의 나무 키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의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다 긍정이에요. 다 희망이에요. 창세기 3장은 다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커져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안 좋은 점만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긍정.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건 전부 다 긍정이에요. 거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부정이지 잘못된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도 오늘 학교에서 축하해 줄 일이 있어? 오늘 어떤 잘한 일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있잖아, 찾아봐.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네,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저는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자, 이거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칭찬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이게. 뭐 칭찬할 일 있습니까? 예, 오늘 제가 점수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목적을 완성한 걸 칭찬하지 말고 과정이에요, 과정. 저요, 오늘 30점밖에 못 맞았어요. 너 왜 점수라고 받아왔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래도 엄마가 보니까 너 그래도 요즘에 시험 준비한다고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고마워. 수고 많이 했어.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래? 이렇게. 네. 30점 맞았다고 수고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애써준 거에 대해 정말 고마워.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진실성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허구성이 담긴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참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심리 질병을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녁 때가 되면은 오늘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세 가지 혹은 5가지만 체크해서 카톡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고 보내냐면은 그래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진짜 잘하신 거예요. 또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신 것도 이거 진짜 잘한 겁니다. 잘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긴 거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문제가 많이 생겼을 텐데 그리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장점을 찾기를 많이 해요. 장점을 좀 한번 기록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난 장점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얼굴이 엄청 이쁘신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이쁘시고요. 진짜 막 속에 열정이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쁜 청년이 성형 중독에 빠졌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욕구에 대한 장애 현상이에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내면의 세계 속에서 안 되니까 고무풍선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옆으로 삐지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코치나 상담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속에서 있는 재능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에 재능이 있다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고 이제 그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좋은 점들을 찾아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상대의 업적이나 성품 인정.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신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신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목회자들 같으면 막 개척할 때부터 고생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할 이야기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면의 세계가 싹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자꾸 아파지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인정해 주고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줄 때 그런 마음 아픔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존재 자체를 칭찬.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다 자기답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집중이 되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것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떤 일을 할 때 맥이 빠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넘친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 보면은 아이의 장점이 뭐고 길러줘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냥 맨날 발광을 하고 사냐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은 완전히 이제 에너지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 소개해 주실 만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칭이 시작이 된 사람 같은 경우, 자, 이분은 이제 코칭이 시작이 됐어요. 코칭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 기회에 만났어요. 그랬을 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코칭을 하시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계획을 했는데 실행 계획을 짰는데 잘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다시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방향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죠. 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 다한 후에 누구에게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그 외에 지난 실행 계획 점검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론적 이런 걸 좀 정리를 하고 나면은 내일쯤에는 어쨌든 우리가 서로 실습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분류, 코칭 주제 정하기. 이제 코칭을 하기 위해 주제를 정해야 돼요. 코칭 주제를 이미 정해서 가져온 P코치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대상은 이 과정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5학년짜리 하나하고 코칭을 멘토링을 하는데 멘토링이나 코칭이나 큰 범위에서 멘토링이고 구체성을 띌 때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어차피 밖에서 사무실을 오픈해 놓고 돈 받고 코칭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멘토링 안에서도 코칭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점은 뭔지 아시죠? 그냥 상담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코칭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좀 더 자주 물어봐주고 답을 받고 실행 상황을 점검해주고 실행 상황을 짜주고 심각한 사람은 거의 한 주간 두 주간은 그렇게 갑니다. 거의. 근데 좀 농도가 이게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간섭을 자주 하면 귀찮아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상담해주고 본인이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면 되고 이제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올 때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올 때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오느라 그러면은 지가 이제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와요. 예를 들면 친구와의 갈등, 그 전에는 수학 시험을 잘못 봤는데 그 수학 시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만나면은 학교 생활이 창의력적이냐 기계적이냐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대안학교인데 타이트하게 움직여요. 굉장히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초등학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나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가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 가면은 졸리는데 어떻게 안 조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어떻게 그거 성공했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졸아요. 기록을 하니까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또 스스로가 이제 해결해 나갈 수도.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학교인데 타이트한 학교일수록 기계적인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점들을 많이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모이면은 만나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왜 그 주제를 정하시게 됐나요? 어떤 그 주제를 정하게 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없나요? 이것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목표 안에서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걸 특별히 따로 안 정해온 사람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라 그러면 한번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선정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중요한 주제를 이제 쭉 찾아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오늘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만약에 저하고 나눈다면은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를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코칭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거나. 뭘 알아야 될까? 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코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정사님 지금 앞에서 피코치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뭘 이야기했죠? 첫째, 예, 지금 경청을 잘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제주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박 목사님 세 가지. 네, 첫째, 둘째. 역시 경청을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우선 첫째는 잘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코칭을 하는데 그다음 네,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코칭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옆에 사람 이야기 쭉 할 때 그럼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이분들이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쯤 의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런 이야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절밖에 못 들으신 거야,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첫째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물을 수도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잘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쨌든 지금 질문이 3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 3개를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신다면 가장 시급하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 네,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그럼 코칭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할 때 이렇게 막 그냥 이거 봐야 된다고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예, 답을 내가 알고 있어도 본인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코칭이고, 네, 상담은 내가 답을 다 줘서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아, 힘들게 이거 꼭 해보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끔 이제 요청하는 거고, 코칭은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신 그런 그 이제 알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코칭에서 책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끔 난 책은 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물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화를 나눠. 그냥 와서 김은숙 권사님 막 이야기를 잔뜩 늘어놨는데 도대체 오늘 닭발을 먹으러 가자는 건지 오늘 뭐 족발을 먹으러 가자는 건지 아니면 또 소 잡아가지고 육회를 먹으러 가자는 건지.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영역을 분류하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 다 2가지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오프닝. 이때는 뭘 주로 이야기해요? 예, 축하할 일, 칭찬할 일, 잘하셨다고 생각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진행 과정, 이미 코칭을 시작했으면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역을 분류를 해야 돼요. 이미 코칭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겠죠. 보통 코칭을 하다 보면 뭐 한 달씩 하는 경우도 있고, 뭐 4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몇 회를 나눠서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무한대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통 애들도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애들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면 한 2-3달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뭘 다뤄야 될 건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다루는 거고, 없으면은 아이들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찾아서 뭔가를 개발하도록 해주는 거고, 학습 코칭 같은 경우도 그 떨어진 과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코칭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역 분류. 자, 그래서 이미 영역이 분류가 돼서 진행하는 대상에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또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담하러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우울하고 힘든데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이제 같이 나눠서 주제를 이제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할아버지한테 갔다가 손자한테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뭐 창세기로 갔다가 계시록으로 갔다가 이래 버리니까 그러면은 대화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주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역을 분류했잖아요. 그 영역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 오늘 대화의 초점이 예를 들어서 부부 갈등이다. 난 집사람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건 이제 부부 갈등이에요. 그러면 이 부부 갈등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 업무적 영향에 미치는 건 무엇이고, 또 내 삶에 미친 영향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것이 미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출발점을 찾게 되고, 출발점이 명확해져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서 어떤 삶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주제를 부부관계로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주제를 소통 잘하기로 정했다면,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정했는데 그러면 부부의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통이 너무 안 돼. 소통이 안 돼. 우리 부부는 정말 소통이 안 돼요. 남편이 말을 처음에 안 해가지고 그게 점잖아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아주 지금은 그냥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소통을 좀 해야 될 것인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가 주제가 돼야 돼요? 소통을 잘하기로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소통이 주제가 됐으면 소통이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뭐 일주일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한다든지, 또 뭐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산다든지, 뭐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본인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막 성질이 납니다. 막 이런 부위라든지. 그러면 그게 삶에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냥 남편이 꼴보기 싫으니까 애들도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전도사님인데 불구하고 남편이 싫으니까 자식들도 막 다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자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다 팽개쳐 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시키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가 이제 코치가 해야 될 역할이죠. 자, 직장 생활에 업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다. 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은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소통의 부재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어느 분야에서 소통이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소통의 부재가 본인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의 직장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결혼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시간 질문,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문제로서만 풀지 말고 처음에는 어떠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했는지, 본인의 소통에 대한 갈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일단은 소통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싶다. 그래서 소통이 그럼 뭔가를 우선 아는 게 필요해요. 소통. 다양한 분야의 분석 질문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피코치의 갈망이 언어나 취미 또는 생활 습관 쪽인지 경제 혹은 자녀인지 아니면 서로의 가족들의 문제인지들을 분석해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장 먼저 어느 영역, 어느 지점에서 출발할 것인지를 피코치로 하여금 정하게 한다. 물론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주제가 튀어나올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상태에 그러면 계속 머물기를 원하세요? 아닙니다. 전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치기 위해서 목표 정하죠. 출발점이 만들어졌으면 목적지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하신 주제의 현 상태를 지수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10이라고 하고 소통이 지금처럼 전혀 안 되는 상태를 1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3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목표를 정하면 되겠어요? 우선은 뭐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서로 자기 이야기 나누고 할 정도. 그럼 한 5 정도나 6 정도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수를 올리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지수가 되려면 소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까요? 뭐 마음이 안 맞아도 또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고 또 자기 의견 표현해주고 하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이상적인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우리도 뭐 남들 부부처럼 정말 서로 친하게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다른 가족들에게는 내가 행복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전달되고 가족 관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서로 나누면서 목표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가다가 쉽게 포기하게 되고 가는 과정 역시 방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날마다 암송하고 기록해 써붙이고 외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 거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나는 반드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감사의 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강 안 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자기를 철저하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구분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 우리 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육체, 뇌의 기능. 우리 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영혼의 세계가 어떻게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고 이런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그걸 적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영혼의 구조가 영혼의 세계가 어떻게 밖으로 노출됩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 루디아 사모님은 최 목사님의 걸 아주 한번 꼬집어 봐요. 하나도 안 아프게 꼬집은 것 같아. 자, 꼬집으면 어때요? 그러면 아프다고 느끼는 게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그렇죠. 영혼의 세계라고요, 이게. 어떤 내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는 그거는 영혼의 세계, 정신 세계에 사는 건데 이게 육체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전달이 되죠? 네, 뇌의 기능이에요. 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우리의 신경세포를 통해서
육체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벌써 신경이 딱 마비되면 그 마비된 곳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경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뭐예요? 뇌 조직이에요, 뇌 조직. 다른 데는 신경이 마비되면은 팔에 신경이 마비되면 여기만 마비되는 건데 뇌 신경이 마비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 뇌라고 하는 정신세계의 기능이 뇌라고 하는 신경 조직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술집이 먼저 떠오르면 술집으로 가는 거고 기도가 먼저 떠오르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냐면은 강하게 입력된 순서에 따라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항상 뇌부터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뇌부터. 뇌부터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외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속으로 나를 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뇌에 딱 전달이 되는 순간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감사하다, 이게 뇌에서 먼저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그게 이제 신경세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안정되고. 그런데 먼저 불평불만이 딱 떠오르면은 막 짜증나고 이게 이제 신경세포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도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항상 외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 작은 목표 정하기. 각 세션 구체화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정해졌으면 가는 과정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각 과정의 구체적인 작은 목표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실천을 대충 하게 되고 결국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그 목표를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과정을 적합하게 보시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과정에 어떤 노력이나 훈련이 해보셨나요? 이 과정에서 단계별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만 일단 과정의 목표를 정해야 진행할 수 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G7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 시대의 문제점,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 이런 걸 이제 발견한 게 현장이에요.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G7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느 단계에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현장화 시킬 것인가 이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뽀로 막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요 단계가 이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G7이 지금 이제 6부, 7부 능선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 과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이제 과정들을 그려서 현장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G7 과정을 그동안 쭉 이제 교회 안에서도 공부를 시켜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현장이 되지만 더 구체적 현장, 그 현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코칭 공과예요, 지금 이게. 요걸 이제 현장에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아픈 마음 치유 교실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해보다 보면은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분야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아이들의 문제는 그 중에서 키포인트로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키포인트로 보는 것이 하나는 심리 치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이들 문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정 문제예요. 가정, 부부 가정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세션 구체화하는 겁니다. 자, D페이지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를 보세요. 54페이지 출발 지점, 가는 과정 목표, 달성 목표. 다양한 질문을 교환하면서 본인이 가야 할 과정의 목표를 끌어내게 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코치가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마음 아픔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총 5단계로 이야기를 했죠. 5단계. 마음 아픔의 5단계. 첫째는 뭐예요? 우울감. 감이에요. 감. 느끼는 감이에요. 왠지 모르게 사람 싫어져. 난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감이에요. 근데 이 감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냥 내버려둔 상태로 2, 3주, 한 달, 2달 가면은 이제 병증세가 되기 시작해요. 병이라는 건 뭐냐면 병이 되면은 현실의 삶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루어 가기가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건 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단지 좀 불편한 것 뿐이지. 근데 병증세는 이거, 난 요즘에 일이 잘 안 돼. 난 일이 손에 안 잡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단계부터는 우리가 병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2단계는 초보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쉽게 치유가 됩니다. 본인이 이제 빨리 고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치유가 되면 되는데, 그거 그냥 내비둬 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속 이야기 남한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냥 뭐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데, 그냥 자식에 대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냥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 단계, 2단계를 벗어나서 3단계쯤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3단계 가면은 이제는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뭐 기도해도 왜 빨리 안 치료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3단계도 역시 충분히 가능한 상태예요. 이제 4단계 가면은 이제 어떤 것이 강하게 강박관념처럼 자리 잡아요. 그래가지고는 상담자가 실컷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 생각만, 자기 딴소리 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과제 다 해오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실컷 듣는 것 같은데, 제가요,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요. 거기서 막 너무 많은 걸 사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너무 짜증나요.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자기 하는 이야기 완전히 딴 길로 가, 이게. 요런 정도가 되면은 4단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약도 계속 복용해야 되고, 병원에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5단계쯤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은 정신병, 그래서 정신적 혼란이, 신경 조직의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조현병 같은 상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해야 되고, 이때는 환청, 환상, 그 다음에 환청, 환상, 그리고 우리가 필름 끊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필름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 뭘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신경 조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어떤 그런 조현병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중단돼요. 그리고 강하게 입력된 제3의 어떤 것이 움직여요. 그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였는데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받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만 시켜가지고 이것도 또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상담이 같이 가야 되고, 현장에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현장 감각을 자꾸 놓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현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어느 정도가 일이 안 되고 있는지, 그냥 단지 마음이 우울해. 현장에 일을 하면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현장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심지어는 떨려가지고, 이게 멀쩡한 사람인데 우울증을 앓기 전에 떨려가지고 볼펜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글씨를 보려고 그래도 이게 막 2중, 3중으로 보인다는 이런 현상들이 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그런 목표는 거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질문을 교환하면서 본인이 가야 할 과정에 목표를 끌어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걸 위해서 코치가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본인의 성격 교정이나
본인의 내면을 치유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바꾸고 또는 먼저 인사하기,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훈련, 말을 바꾸는 훈련, 선물 나누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훈련하기, 본인이 내려놓아야 할 부분, 본인의 업무 바꾸기, 상대방 돕기, 편지나 기타 소통의 방법 훈련하기, 때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실천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해보겠다는 중간 과정의 목표를 세운다. 자, 6번째, 사용할 자원과 제거해야 할 장애 요소를 이제 정리합니다. 과정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두 가지가 정리해야 된다. 첫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이 뭔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는 제거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장애원들이 뭔지 정리한다. 첫째, 자원과 대한 탐색.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부적 자원, 성품, 강점, 상상력 등은 무엇이고 외부적 자원, 사람, 돈, 도구, 관계, 인터넷, 책은 뭐가 있나요? 영적 자원은 어떤가요? 당신의 강점은, 장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난날 어떤 목표를 이룰 때는 어떤 자원들을 사용해 봤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어떤 자원들을 사용해 봤어요? 이때는 주로 뭘 사용했어요? 자, 우선 상대방의 좋은 점만 자꾸 보는 거죠. 상대방의 좋은 장점 보는 눈, 안목, 자꾸 좋은 점을 봐요. 그리고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자꾸 하죠. 또 좋은 선물도 주고 이런 게 이제 사용하는 자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그럼 우선 좋은 점부터 보기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든지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본인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 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 새로운 자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사람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요셉이라면, 에디슨이라면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시도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낀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고 패배감과 모멸감을 느낀 최악의 순간은 언제인가? 그 사건과 경험이 오늘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보는 것. 성공적으로 변화를 감당해낸 과거의 상황, 떠올림. 원래의 상태와 새로운 상태의 차이는 뭔가? 원래의 상태와 새로운 상태에서 나의 사고 습관과 감정이 나의 행동과 결과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상태가 되었고 어떻게 변화를 유지했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의 변화. 반대로 해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뭘까요?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가능성 10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G7의 요소 중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가요? 존귀함의 12가지 도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요? 모양의 다양성과 장점 찾기의 도구를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생각의 기능 10가지를 활용한다면 자, 지금 이 사람이 뭐 재능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리 치유를 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삶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속에서 생각의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코치들이 사용하는 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방법들 중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주변에 쭉 있잖아요. 그걸 딱 그려주면은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본인이 보면 골라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코치가 질문을 하는데 코치는 이걸 이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 바깥의 코치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이사하고 뭐 직원 관리에 대해서 코칭을 한다 그러면 직원 관리에 대한 많은 이제 책들을 읽고 또 자기가 연구를 해요. 그래야 코칭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충분히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코칭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영적 자원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영적 자원이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영적 자원은 뭐죠? 영적 자원은 뭐죠? 자, 우선 영적 자원 그러면 기도야, 무조건. 자, 기도도 무슨 기도? 네, 그래서 속에 아픔이 잔뜩 쌓여있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시편 62편 8절 너희가 심하다 하나님 앞에 토해라. 시편 32편 몇 절이에요? 시편 32편 4절인가 6절인가 보면 내가 토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뼈가 썩는도다. 안에 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뼈가 썩는 고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멘토나 기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자들 어떤가요? 그 밖에 또 다른 자원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재능 개발을 위한 코칭을 하든 아니면은 상담 코칭을 하든 또 어떤 코칭을 하든 영성 코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그걸 할 때는 사용해야 될 도구가 있어야 돼요. 네, 사용해야 될 도구, 자원. 네. 이 외에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함께 연구하고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결정과 선택은 피코치가 하지만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은 코치가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뭘 찾아야 돼요? 장애 요인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장애 요인. 네. 자, 장애 요인을 인식하기. 외적 환경,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외부 환경은 뭡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외부적 장애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 업무 스트레스, 조직 환경, 주변 가족이나 친구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내적 환경, 실행을 가로막는 내부적 장애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생활 패턴, 감정 조절의 문제, 이기주의적 삶의 자세,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는 습관.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장점을 보는 이제 훈련을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또 자기만의 고정관념. 항상 그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상대방은 다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고쳐 나가는 거죠. 감정 변화의 훈련.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소통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정이다. 감정은 바꿀 수 있다. 그건 정보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이 훈련이 필요하다. 감정 변화는 특별히 우리 이제 인격성의 언어 일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나의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일은 있나요?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바꾸지 못한다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개인적 환경, 상대방이 모르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스트레스가 두 사람의 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